안녕하세요.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영어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단어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서 의미 변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책은 이라고 하면 주어가 되고 책을 이라고 하면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를 생략하거나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인 이런 우리나라 말 방식이 이미 머릿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영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왜 이렇게 사용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점점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지구상의 모든 언어 사용자들은 머릿속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그 공통 분모는 상황 이미지와 느낌이죠. 그 상황 이미지와 느낌을 한국어로는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따로 각자 그 언어의 방식대로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 자체의 그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의 특징은 자리가 곧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어가 되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문에서 The book is expensive. 그 책은 비싸다. 그러면 동사 앞에 the book이 있어서 주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I bought a book. 나는 책 한 권을 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bought라는 타동사 뒤에 있어서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로 그래서 책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도 There is a truth in books. 진리가 있다. 책 속에 전치사 명사 부사구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ve booked seats for the restaurant. 나는 식당에 좌석을 예약을 해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book에 ed가 붙어서 동사 형태까지 갖추었고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로 동사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예약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리 변화와 형태 변화로 의미의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것. 그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영어 어순을 습관화하는 것이죠. 즉, 우리말은 단어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서 의미 변화를 만들지만 영어는 자리 변화나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의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장소, 유방법, 시간, 부사구 이렇게 딱 하나의 어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화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그 습관화시키는 좋은 방법은 의문문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굉장한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어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사나 조동사, 의문사들이 문장 맨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의문문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영어 어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영어의 특징은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의미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we work, 우리는 일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두 번째 경우에는 he has worked, 여기서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변화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to work with him, 그와 일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죠. 뒷부분에 주절이 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일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What are you gonna do after work? 전치사 다음에 명사 형태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퇴근 후에 넌 뭐 할 거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 합해져서 퇴근 후에라는 의미가 된 것이죠. 일하다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로 변화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어의 특징은 형태 변화를 통해서 의미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일하다에서 일하기 위하여 이렇게 의미 변화를 뒷부분에 붙여서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붙여서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뒤에 의미 변화의 개념이 나오는 후치 개념이죠. 그런 것에 반해서 영어는 그러한 우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to work, 그래서 투부정사로 그 자리를 보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is working, 비동사를 앞에 쓰고 뒤에 ing 이렇게 해서 전치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전치사인 것이죠. 그렇게 그 의미 변화를 나타내는 그 장치들을 앞에다 두고 쓴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As a matter of fact, I've never been there. 사실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는 것은 접속 부사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밑에 있는 것처럼 a matter of fact account. 여기서는 matter of fact라는 이 덩어리가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적인 설명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 변화와 자리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영어의 특징인 것이죠. 세 번째는 단어의 의미의 확장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Humans can hardly survive in the desert. In the desert 하면은 사막에서 라는 뜻이 되겠죠. 인간은 거의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The streets looked deserted. 그 도로가 황량하게 보여졌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deserted가 ed가 붙어서 과거분사 형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진, 황량한, 폐기 처분된 다양한 의미의 형용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He was deserted. 수동태로 버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 포기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해결 방법은 그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무엇과 함께 어떤 자리에서 사용됐는가에 따라서 의미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support란 단어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다, 지탱해주다, 지탱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support your claim 그럼 목적어로 주장이 왔죠. 그래서 주장을 지지하다, 후원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support my family 그러면 나의 가족을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on life support 생명유지 장치에 이런 의미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장치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어에 관련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